미국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2000년 IT 거품 붕괴,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전망을 하고 있죠. 지난 10년간 미국 S&P 500이 연평균 12.2%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연평균 상승률이 한 3%일 것이다.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 주가 상승률이 낮거나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스터디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수업료 50% 평생 할인 혜택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가가 지난 이틀 동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고용은 괜찮게 나왔지만요. 미중 2차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선 그 지난주 미국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나스닥이 9.9%, 그다음에 S&P 500 9.6%, 다우지수 8.8%, 큰 폭으로 하락했죠. 상대적으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은 지난주 2.2% 상승했습니다. 4월 4일까지 전년 말 대비 상승률을 보면요. 나스닥이 무려 19.3%, 베어마켓에 접어들었습니다. S&P 500도 13.7% 하락했습니다. 대신 우리 코스닥, 코스피는 각각 1.4, 2.7% 상승하면서 세계 평균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고용은 괜찮게 나왔습니다만은 관세 전쟁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고용 동향을 보면요, 3월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이 22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13만 7천 명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1, 2월 고용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1월 고용이 당초 그 12만 5천 명에서 11만 1천 명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2월은 15만 1천에서 11만 7천 명으로 무려 3만 4천 명이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 2월은 하향 조정했는데 3월은 어떻든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은 4.2%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하고 같았고요. 실업률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민간 부분에서 아직도 고용이 큰 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부분에서 소매, 여가 및 숙박, 특히 헬스케어 이쪽에서 고용이 계속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고용이 높은 증가세에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 고용은 참 탄력적인데요. 2020년 코로나로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급격한 침체에 빠지자 두 달 사이에 미국 고용이 2,187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올 3월까지 2,897만 명 증가했고요. 한때 실업률도 14%를 넘었다가 3.4%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 최근까지 4.2%로 안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실업률도 과거 평균보다 낮고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하는 인구인데요. 이게 지난 3월에 62.5%로 과거 평균 64.9%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평균 실업주, 이게 미국 사람들이 실업당했을 때 다시 그 일자리를 찾은 주, 뭐 이건데요. 최근에 보면은 약간씩 올라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과거 평균보다 낮기는 낮은데요. 12개월 이동 평균 실업률이 2023년 6월 3.55%였습니다. 그러나 올 3월에 4.10%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보면은
실업률 12개월 이동평균이 올라갔을 때 뭐 시차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경기 침체를 앞으로 좀 예고해 주는 것이죠. 실제로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수정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2.9%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 예상치는 아틀란타 연준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 1분기, 2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간으로도 1.3% 성장에 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장 컨센서스는 좀 높습니다. 작년에 2.8% 성장했는데요. 올해 2.0, 내년에 1.9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추정치들이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반기에는 다소 회복되더라도 올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고용이 감소할 것이다. 저는 4월부터 고용이 감소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인데요. 고용하고 그다음에 물가를 동시에 고려하죠. 예, 지난 2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5%, 근원 물가는 2.8% 상승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준이 목표하는 2%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고민이 많을 텐데요. 어제도 트럼프는 지금이야말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기라는 겁니다. 예, 유가가 안정되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 그런 전제 조건이죠. 그러나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서 신중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위 테일러 준칙에서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면요. 1분기 현재 3.8%입니다. 현재 4.5%입니다. 저는 적정금리보다도 실제금리가 높기 때문에 5월 FOMC부터는 금리를 인하하고 연말에는 한 3.5%, 현재 4.5%인데요. 연말까지 1%포인트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4월부터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요. 고용 이전을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물가보다는 고용을 중시하면서 연준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하고 각종 금융 변수하고 관계를 보면요. 실업률이 올라갈 때 미 10년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어제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3.99%까지 4.25, 4.7%까지 올랐다가 이제 4%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미국 국채는 사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실업률 오르면서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3.6%까지 전망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여기서 실업률 축은 제가 거꾸로 그러는 겁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 반등했는데요. 저는 추세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실업률이 달러 인덱스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데요. 실업률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꾸준히 올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큰 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갈 때 미국 경제가 나쁘고 소비가 둔화되니까 달러 인덱스 하락과 더불어 가지고 미국 주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국 주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제가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많이 표명했어요. 특히 제가 장기적으로 명목 GDP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미국 주가가 급락하면서 제가 추정하는 명목 GDP보다는
약간 그 저평가형에 서서 이거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에서 제가 매도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중립 의견으로 바꿉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도 지금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2월 4일 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3월 4일 날 또 10% 추가 관세,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4월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34%, 무려 54%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제 발표했는데요. 이제 맞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 동률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일부 방산 기업의 수출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히토류, 이거를 수출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이 2차 관세 전쟁에 접어들었는데요. 지난 1기 때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죠. 이때도 미중 관세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먼저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도 같이 대응했죠. 그리고 결국 서로 피해를 입다 보니까 2020년 1월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추정한 자료인데요. 2018년 7월에 미국의 대중 관세가 3.8%였습니다. 그러나 2020, 2018년 9월, 2020년입니다. 9월 21%로 급격하게 인상을 해버리죠. 그래서 중국도 맞대응을 합니다. 같은 기간에 7.2에서 21.8%로 인상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위안화 가치를 13.7% 절하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미중 합의를 거쳐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를 중국이 절상시키게 됩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더 세게 지금 양국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이 서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오히려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3,597억 달러로 그 이전 5년보다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한 거는 미국의 부채를 더 줄이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2017년 103%에서 2021년 119.9%로 오히려 늘어나 버렸습니다. 물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부채가 늘어났습니다만은 뭐 그거를 제하더라도 부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특히 그 대부채도 40%에서 무려 80%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관세가 미국 연방정부 부채, 대부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높아졌어요.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평균 2.5%였습니다. 그 이전에 1.3%였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어, 무역 적자 줄이겠다. 그다음에 부채 줄이겠다. 물가 뭐는 안정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대중 무역 적자는 늘어나 버리고요. 그다음에 부채 늘어나고 물가도 올라 버렸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좀 피해를 봤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트럼프 일기 때 연평균 6.1%였어요. 그 이전에 7.3%였습니다. 그 이후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 중국의 자체적인 문제도 있죠. 2009년,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중국이 9 내지 10% 높은 성장을 했는데요. 중국이 그때 기업들이 너무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으로도 수출이 약간 줄어들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서로가 간세로 싸울 겁니다. 그러나 환율 조정 문제가 앞으로 좀 남아있기는 남아있는데요. 미 재무부가 이제 4월에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아마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은 무역 흑자가 미국하고 150억 달러 이상 돼서는 안 된다. 경상수지가 GDP 대비 3% 이상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데요. 이런 조건을 들어가지고 아마 미국이 중국을 조만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그 일기 때도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합의해가지고 해제를 했었습니다만은 아마 앞으로 남은 문제가 이제 관세는 더 이상 올리기는 힘들고요. 환율 가지고 서로 싸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리고 오히려 그 중국은 위안화를 절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최대의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요, IMF를 통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은 미국 특히 공공기관에서 중국 상품 수입을 제한해 버리고요. 그러면은 중국의 대미 수출도 줄어들 수가 있고 뭐 환율 불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은 우리 원화 가치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거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는 서로 더 이상 올리기는 힘들고요. 아마 두 나라가 환율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그리고 타협점을 모색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지금 미중과 관세 전쟁,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레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하버드대 교수는 공급 측면의 물가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질 거,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관세를 부과하니까 미국의 수입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들 공급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물가가 오르면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 수요 곡선도 좌측으로 이동하는데요. 아마 공급 측면이 더 커가지고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연준이 그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준 의장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이제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고 고용 감소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고용 감소율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스티븐 노치 에일대 교수는 트럼프 사람들 경제 논리는 말 앞에 마차를 두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그 대중 무역 적자, 미국 전체 무역 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소비를 줄이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관세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그다음에 IMF 총재도 미국의 관세가 트럼프 관세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심각한 침체는 안 오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미국, 중국이 저는 뭐 관세 전쟁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 한일 전쟁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여기서 관세 전쟁을 하고 또 한일 전쟁까지 한다면은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 침체가 왔을 때 세계가 정책 대응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08년, 2020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각국 정부가 특히 미국 정부 부실해졌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기업 부채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가계의 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다음 경기 침체가 오면은 쓸만한 무기가 별로 없다는 건데요. 예,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릴 수도 없다. 그리고 가계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예, 소비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없다. 그래서 다음에 오는 경기 침체는 심각할 것이다. 여기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경고인데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이 지난번 관세전쟁, 무역전쟁에서 서로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갈수록 합의를 모색가 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미국 주가는 계속 부정적으로 이동, 뭐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그 명목 GDP가 3.7% 성장하면은요, 미국의 S&P 500 적정 지수가 한 5,148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제 이미 그 5,074로 이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이하로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4,900, 뭐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이제 미국 주가가 제가 보는 명목 GDP에 비해서 밑으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소평가 영역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보다는 중립 의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계속 지난 고점에서 뭐 한 4,900 사이 여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많이 떨어지면은 좀 미국 주식 사고 또 박스권 상단에 올라가면은 미국 주식을 좀 비중을 줄이는 이런 거 중립적인 입장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서 미국 실업률이 앞으로 오르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우리 코스피가 이미 올해 나타나고 있으면 S&P 500보다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내년까지도 저는 S&P 500보다는 코스피 비중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게 수익률 높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신청은 이번 주 일요일로 마무리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처럼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사건이 있으면은 계속 즉각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요. 여기에 맞게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수익률을 또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가가 제가 그동안 가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고요. 미국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2000년 IT 거품 붕괴,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고요. 그다음에 2020년 그때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이 그 금리를 인상했었죠. 이런 때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제가 보기에는 2020년, 2008년 그런 심각한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다시 그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그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미국 주가가 장기간 동안 박스권을 보였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 10년 동안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전망을 하고 있죠. 지난 10년간 미국 S&P 500이 연평균 12.2%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연평균 상승률이 한 3%일 것이다.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 그런 전망인데요. 저는 뭐 급기한 위기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 주가 상승률이 낮거나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금값이 큰 폭 상승했다 최근 그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제가 그 금값 결정 요인이 미국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미 달러 인덱스,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미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물가는 뭐 꾸준히 오를 겁니다. 상승률은 높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미국 금리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값이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달러 인덱스, 미 소비자 물가, 미 10년 국채 수익률 이거로 금값을 평가해 보면은 금이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 오늘 적정 수준을 가는 과정에서 금값이 저는 상당 기간 조정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금값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 그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는 금은 편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가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가치 격차를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 앞으로 그 대선 후보들이 나올 텐데요.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그 6월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아마 국내에서 걱정했던 우리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최근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요. 저는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우리 원화 가치가 지난 그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로 보면요. 지난 3월 말 현재 한 19% 저평가됐어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도 아직도 그 명목 GDP 등에 비해서 한 20% 정도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아마 조만간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원화 가치도 오르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오르는 이런 국면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올 남은 기간 동안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 비중을 상당폭 더 늘리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스터디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구독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 대응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변동성이 크죠.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구성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거고요. 그 포트폴리오를 매주 혹은 매월 점검해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바꿔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저와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학습 자료도 함께 보내드리고요. 또 투자를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점을 공부방에 보내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수업이나 주간 리포트를 보내드릴 때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수업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볼 수 있는 학습 VOD도 제공하오니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도 아마 어려움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와 함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스터디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수업료 50% 평생 할인 혜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함께 투자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준비한 혜택이 오니
꼭 필요하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